남해의 여름밤 연출한 윤담비라고 하고요. 오늘 흩어진 밤 이제 모더레이터를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흩어진 밤을 처음 봤을 때 좀 느꼈던 거는 되게 어떤 기타노 다케시의 영화 같은데 어떤 이제 평에서 차갑다라는 평이 있는데 이상한 유머가 감도는 시네마틱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그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먼저 그 배우분들이랑 그 감독님들 오셨는데 그 배우분들 이렇게 많이 모이신 GV가 오늘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좀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배우님들 그 캐릭터랑 이제 조금 간략하게 이제 어떤 역을 맡으셨는지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감독님들 두 분 소개를 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독님들 먼저 소개를 하고 네 배우분들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감독님들 먼저 네 앞장서서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흩어진 밤을 이재영 감독과 공동 연출한 김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흩어진 밤을 감독님과 함께한 이지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흩어진 밤에서 아빠 승원 역을 연기한 임호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흩어진 밤에서 진우 역할을 맡은 배우 최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흩어진 밤에서 수민 역을 맡은 문승아입니다. 제가 그 소개할 때 같이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흩어진 밤 개봉이 지금 며칠 차죠? 8차? 네. 개봉하신 어떤 소회랑 그리고 영화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각각 좀 한마디씩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감독님 먼저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김소율 감독님 먼저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영화를 3년 전에 찍었고 2년 전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배우분 승아 양이 상도 탔고 저희도 대상을 탔기에 솔직한 마음으로 이제 금방 개봉할 수 있을 거라고 조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았고 좀 기다림의 끝에 이제 드디어 개봉을 했는데 사실 뭐 크게 그래도 약간 설레임 이런 것들이 많다가 개봉 전날에는 되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일차가 됐는데 지금도 되게 신기하고 어떻게 봐주셨을지 오늘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개봉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되게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이 되게 싱숭생숭한 날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았고 아무튼 좀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기다릴 때는 생각이 많아지죠. 이런저런 생각을 해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근데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있고 약간 이제 극장이 개봉하고 나니까 조금 홀가분한 느낌도 들고 이게 가족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어서 계속 이제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만 했을 때는 캐릭터나 이제 가족을 생각했을 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좀 깊이감이 생기는 느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을 조금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 들기도 했습니다. 그 감독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개봉했을 때 관객들에게 좀 이 영화가 좀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든가 예상이랑 다른 어떤 반응들이 좀 있었을까요? 예상과는 다른 거는 이거는 글쎄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이제 만든 이들 입장에서는 여기 나오는 제 가족들 어린이들을 그렇게 애처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담담한 느낌으로 바라봤고 이제 이거를 감당하거나 감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도드라지게 약간 통증 있는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관객 입장에서는 생각에는 이제 만든 이들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는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이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 어느 정도 다 이제 가족이나 어떤 집단 안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공감의 고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개봉을 2년 만에 하다 보니까 좀 감독님들이 좀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축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엄청 엄숙해가지고. 근데 충분히 지칠만한 기간이었던 것 같고, 드디어 이제 개봉을 하게 됐네요. 4일이 지났는데,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했을 때 하고 개봉을 했다는 어떤 실감 같은 게 크게 뭐 다르지 않다는 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또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그래서 좋다. 이 정도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저도 똑같이 이제 이 영화가 찍고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개봉을 했고, 이게 아무래도 저 최준우라는 배우한테는 이제 처음으로 개봉하는 영화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관객분들이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되게 하루하루가 좀 긴장이 되기도 하면서 또 되게 행복하기도 했어요. 많은 이제 관객분들 만나는 게 저한테는 이제 처음인 부분이라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촬영할 때 당시에 이제 되게 좀 덥기도 더웠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애써주셨기도 애써주셨고, 그리고 네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되게 저는 많이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개봉하고 나서 바로 든 생각은 개봉을 해서 되게 행복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 영화를 찍었으면 더 잘했겠다 싶은 아쉬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즐거움 반 그리고 아쉬움 반인 것 같아요. 충분히 잘 하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아까 이지영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사실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몫은 다 개개인의 몫이니까 다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저는 이 영화의 어떤 미덕이 자칫 조금 어떤 주인공이나 어떤 인물에게 너무 과몰입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을 되게 조금 애처롭게 바라보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제 좀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그 어떤 연출자의 그 감정이 더 앞서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관조적인 시선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점에서 되게 큰 매력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장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문승아 배우 수민의 이제 엄마가 수민의 이제 머리를 비껴주는 어떤 그런 감정씬이나 수민이 그 인형 배를 때리는 그 이상한 유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감도는 게 영화에서 되게 어떤 이상한 이런 되게 복잡한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또 배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가장 이제 촬영하면서 가장 좋았던, 촬영하면서라기보다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으신지, 그리고 촬영할 때 뭐 어떤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더우셨겠지만 또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항상 그 순서로 수민이 승아가 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 지금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엄마와 아빠가 이제 애들을 찾으러 왔는데 애들이 이제 벽 쪽으로 숨어버리는 느낌, 그런 이미지가 되게 좀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이제 시나리오상에는 그 엔딩 결말이 그런 엔딩은 아니었었어요. 네, 좀 이렇게 저기 수민과 진호가 어떤 언덕배기에서 진호가 수민을 찾으면서 둘이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저도 바뀐 거를 첫 상영 때 처음 봤는데 그때 되게 감동을 저는 되게 신의 한 수였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에피소드 같은 거는 승아랑 진호가 연기에 대한 집중력이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히려 여러 가지로 어떤 아빠로서의 어떤 태도나 감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정도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질문을 하나 더 하면은 각 그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 이게 이제 어떤 영화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랑 뭐 전사라던가 이 인물이 미래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실제 어떤 성격과의 간극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준비하셨는지도 한번 같이 여쭤볼게요. 사실 승원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무책임함, 좀 어른치고는 좀 이기적인 그런 면들은 어쩌면 이모준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남들에게 겉으로 표현을 하지 잘 내색을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제 내면에는 그런 면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실은 특별히 뭐 제가 이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서 어떤 한 인물을 관찰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내가 충분히 내 경험상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충분히 내가 반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공감됐던 거는 이제 승원이라는 인물이 이제 별거 중에 따로 나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뭐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어떤 저하고 부모님하고 혹은 저희 형제들하고 어떤 불화가 있을 때 제가 항상 좀 도망치고 싶었던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좀 승원에게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이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가족 4명이 다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제가 부모님한테 왜 내 말은 안 듣냐, 뭐 나는 어른이냐 하면서 왜 자꾸 수민이 말에 귀를 기울이냐라는 그런 말을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속에서 어찌 보면은 그 진호의 속마음에 관해서 되게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거기서 네, 굉장히 좀 감명이 깊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슨 그 캐릭터 준비할 때 혹시 캐릭터 준비할 때는 이제 되게 대본 연구를 또 꽤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주입식으로 막 하려고 하진 않았고 캐릭터 대본을 읽으면서 진호는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고 이 세 개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좀 더 진호라는 캐릭터랑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승아 배우님이 그 영화 속에서 출연한 원숭이 인형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이 인형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친구는 제가 6살에 데려온 귀여운 친구예요. 제가 원래 엄마가 이 친구를 안 데려오려고 했는데 제가 할아버지를 잘 꼬드겨서 할아버지가 데려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랑 캐릭터 준비할 때 혹시 어땠는지.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제가 명란젓 먹는 장면인데 제가 또 먹개비거든요. 근데 그때 새로운 반찬을 알게 돼서 그것 때문에 되게 기억에 남고 또 제가 그 준비하는 그런 거는 감독님이랑 같이 대본을 읽어보면서 감독님이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의 감정 중에서 하나를 저한테 계속 알려주셨어요. 이 씬에서는 파다, 이 씬에서는 미다 이러면서 제 감정을 음이름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그거랑 또 엄마 아빠 싸울 때는 제가 엄마 아빠가 싸울 때의 그 감정을 생각하면서 연기했습니다. 근데 그 조금 어떻게 보면 아역 배우가 이제 소화할 때 예민한 어떤 예민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승아 배우랑 이제 준우 배우를 실제로 만났을 때 되게 단단한 어떤 배우들이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연기와 어떤 이제 실제 삶을 잘 분리시켜서 촬영했을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어떤 기쁜 마음이 있었고 그 감독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공동 연출의 작업에서 그 어려웠던 지점이나 좀 즐거웠던 경험, 그러니까 그 이옥석 구경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 구경 감독님이 힘든 씬을 촬영할 때 이옥석 감독님이 모니터 앞에 엎드려 있으면 거기서 되게 기운을 얻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도 같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그 동지애를 얻으셨다고 하던데 조금 그런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또 아역 배우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셨는지도 좀 질문을 같이 드려요. 공동 연출할 때 어떤 느꼈던 공동 연출을 할 때 조금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셨는지와 나는 시나리오 자체는 이제 이지영 감독이 썼고 저는 이제 학교 다른 동기와 함께 중간중간 한 번씩 피드백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요. 시나리오 외에 이제 캐스팅이나 로케이션 헌팅 같은 것은 이제 공동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찾으러 다니고 이제 배우들도 같이 만나고 했고 현장에 들어가서는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촬영 감독님과 함께 좀 이미지적인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이지영 감독님은 이제 연기 연출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이 이제 같은 것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고 생각하는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 점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런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무언가를 이제 다 의견을 들어보고 하나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조금 우유부단한 편이라 아까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고 할 때 이제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게 조금 더 좋은 것이 아닐까 뭔가 좀 합의를 좀 찾아 나가는 과정이 처음 이제 혼자 장편 연출했을 때보다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좀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영화에서 승인과 진우를 누가 맡을 것인가 하는 것처럼의 어떤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 될까요? 수민과 진호를 누가 맡을 것인가? 연출을 할 때도 약간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맡을 것인가 그거랑 아역 배우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그것도 같이 여쭤볼게요. 수민과 진호. 그냥 뭐 전반적인 과정 이거 약간 이제 저의 해석편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나리오는 한계가 있고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고 그거에 이제 어떻게 됐지 이미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어떤 감정일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되게 드라이하게 좀 정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목표는 하나가 있는 건데
근데 사람이 2명이고 눈이 4개다 보니까 그 이제 말 그대로의 목표와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지점은 사람으로 표현하는 이상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뭐 큰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뭐 지금의 소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뭐 진짜 디테일한 것들 이런. 그래서 뭐 저 뒤에 뭐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좀 더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이런 거는 디테일한 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성향이나 취향 같은 게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그냥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뭔가 이렇게 많이 이게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았고 그런 식으로 한껏 했던 것 같았고 연기에 관해서는 그 아역 배우뿐만 아니라 그 각 배우들과 네. 조금씩 이제 캐릭터들이 다르니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했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게 10 며칠간의 이제 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정이잖아요, 여정. 그래서 각 날마다 뭔가 이제 달라지는 감정들을 따라가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제 뭐 이거 데이 1, 데이 2 이렇게 이게 뭐 영화상에서는 뭐 지금 며칠째입니다, 며칠째입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정하고 딱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수민이가 처음에 그 이혼 사실 통보 받았을 때의 어떤 절망하는 감정, 이제 뒤로 갈수록 자포자기가 되는 감정 이런 식으로 감정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좀 드라이하게 정해서 이제 들어간 게 있었고 이제 아역 연기자들한테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엄마와 뭐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한 게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은 절대적으로 약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인지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서로 시선도 잘 안 마주치고 신체 접촉도 잘 없게 나오고 되게 드라이하게 나온 측면들이 그런 것들이 깔려 있었던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 오픈 카톡방에 지금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비슷한 질문이라 이모준 배우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 그 이모준 배우님과 김채연 배우님 두 분이 약간 서먹한 사이를 연기해야 돼서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서로 연기하실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거든요. 예, 이재영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촬영 동화 현장에서는 진짜 서로 별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휴식 시간이나 뭐 혹은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그분은 담배를 안 태우시지만 저는 담배를 태우는데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서로. 그래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둘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뭐 그렇게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가급적이면 서로 이렇게 그냥 실제처럼 이렇게 어떤 좀 이렇게 아마 저 혼자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쩌면 승아나 준호하고도 진호하고도 네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네,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또 배우님의 어떤 연기에 대한 질문인데 그 최준호 배우님과 문승아 배우님께 여쭙고 싶어요. 이 영화를 촬영한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한 명의 중학생, 초등학생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접했을 때 어떤 감상이었는지 궁금하다. 그 작중의 캐릭터들과 상황이 좀 어떻게 느껴졌는지 이제 약간 좀 분리돼서 이제 바라보게 되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해주셨고 또 그 준호 배우님께는 진호는 수민에게 잘해주는 오빠였는데 만약에 현실에서 동생이 있다면 동생이 물건을 부셨을 때 진호처럼 착하게 고쳐줄까요? 이것도 궁금하다고 네, 질문을 주셨네요. 아, 네. 일단 하나 먼저 해드리면 만약에 동생이 내 물건을 부셨다. 그러면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가족이고 동생이니까 그래도 그냥 속으로 참고 아닌가? 그냥 이게 솔직히 그냥 조금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화가 좀 날 것 같아요. 그다음 어떤 식으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실제 중학생으로서 이 캐릭터를 만났을 때 어떤 좀 감정이었는지 얼마나 몰입을 할 수 있었는지 좀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가 이 가족이 되게 행복하길 바라는 최준호고 그리고 또 가족 부모님이 뭐 싸움을 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중학생이든 다 그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약간 이렇게 서로 나눠져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있다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호로서는 조금 성숙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도 좀 많이 감추고 있었고, 근데 진짜 그러니까 딱 한 번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왜 내 말 안 듣냐, 승아 말이 다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다였던 것 같은데 그 말 안 하는 만큼 약간 진호의 속마음이나 감정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요. 일단 부모님이 나눠지는 거는 굉장히 저는 싫은 것 같아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화목한 가족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중학생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부모님이 소중하고 좋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중학생뿐만 아니라 네네네. 사람들도 상상하기 힘든 어떤 좀 힘든 시간일 것 같아요. 저는 몰입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게 저희 엄마 아빠가 싸우기 때문에 그때 계속 생각을 하는데 몰입이 됐어요. 그랬습니다. 뭐 실제 어떤 성격보다 수민이 더 성숙하게 느껴진다거나 나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차이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수민이가 성숙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그냥 계속 엄마 아빠가 화해를 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이제 이 나이 때의 생각인 것 같아요. 딱 더 이상 성숙하지도 않고 더 생각이 더 어리지도 않고 생각이 많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딱 나이 때의 생각을 가진 친구인 것 같아요. 되게 영화에서 수민의 얼굴이 되게 강단 있고 뭔가 화면을 되게 좀 이렇게 사로잡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지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연기를 할 때 좀 어떤 에너지 같은 게 되게 강한 배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이제 수민을 좀 동떨어진 어떤 인물로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질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면 촬영이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수민의 어떤 키 높이에 맞춰서 어떤 시야를 이제 촬영한 장면이나 그리고 또 오픈 채팅방에서도 드론 촬영을 어떻게 하신 건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제 카메라 사이 움직임이 되게 부드러웠다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 촬영 스타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설계하고 좀 진행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눈높이를 말씀해주셔서 눈높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부터 이제 수민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싶다는 촬영을 때 부탁을 해서 수빈이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촬영을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초반에는 그래도 약간 가족의 전반적인 모습이 그래도 조금 후반부보다는 조금 많이 나오게 이렇게 좀 넓게 잡으려고 했었고, 후반부에는 그래도 약간 더 각각의 개별 인물, 특히 이제 수민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초반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 얘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희가 좀 이걸 일부러 설계를 했던 장면인데, 초반에 이제 처음에 가족 회의 장면과 후반부에 이제 수민에게 가족들이 이제 너 누구랑 살래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엄마 아빠의 어떤 옆모습 뒷모습이 나오고 아이들이 나오게 4명이 다 나오게 찍었다면은, 뒤에 이제 회의를 할 때는 일부 저희가 인물 한 명 한 명 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찍고, 이것을 이제 편집 단계에서 어떻게 편집을 해야 이 사람들의 감정과 어떤 입장들이 잘 보여지고 대변이 될까, 이거를 많이 고민하면서 일부러 조금 샷을 많이 나눠서 편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들께 여쭤보면은, 아까 배우님들께는 여쭤봤는데, 그러면은 감독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 영화에서 가장 좀, 저도 이제 개봉하고 나서 계속 가장 좋아하는 장면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조금 기억에 남는 장면도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승하 배우님의 뒷모습을 잡는 그 이제 샷이 꽤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의도에 대해서도 이제 여쭤보셨는데, 이것도 좀 같이 질문 드릴게요. 가장 좋아하는 장면? 이것도 뭐 그때그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거 같은데, 그 사진첩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그 노란색 편지 봉투를 이제 발견을 하고, 수민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무심하게 어루만지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모,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얘기 전사가 그렇게 막 확실하지, 엄청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이들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쌓여온 시간을 약간 어느 정도 이제 느낌으로 좀 올려준다는 기분? 이들이 조금 애정했던 그런 추억으로 남아있는 게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 장면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오프닝도 수민의 뒷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중간중간에 뒷모습 팔로잉하는 장면도 있고, 달려가는 수민 뒷모습도 있고, 그리고 수민뿐만 아니라 그 부모 아이들 찾는 그 계단 올라가는 야간에 부모의 두 사람의 그 뒷모습 샷도 있고, 여기서 조금 인상적인 뒷모습이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뒷모습의 장면이 들어간 거는 그래도 이 영화에서 좀 그래도 결국은 따라가야 되는 이 가족의 어떤 통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가족이 함께 살아가게 되면 어느 정도 통증적인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 영화가 그런 빚어나오는 통증을 바라보면서 온 거고, 근데 그거에 너무 빠져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다가가는 포지션 자체를 뒤로 조망을 해주면 그 어느 정도의 거리가 이제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께 하나 더 여쭤보면요. 그 오픈 카톡방에 올라왔는데, 그 초반 3명이서 그 박물관 구경 가는 상황이 떠오르는데, 그 아빠의 직업 설정이 가족의 현실적인 어떤 정착 생활 이런 거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 건지, 직업을, 그러니까 시나리오 쓸 때 어떤 이런 설정들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이제 한 가지 정말 대변을 하고자 한다면, 이 아버지는 이제
약간 구석기 회귀 본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마디로 한 줄로 정리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도 이제 아셨군요. 구석기가 이제 가족 뭐 이제 뭐 찾아본 결과라면 가족이라는 집단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던 시기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책임감을 놓아버린 상황도 조금 그런 심리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오히려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리로 나는 차라리 가족이 어떤 생활인 구석기 집단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거랑 연관이 되는 것 같고 다른 가족들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설정들이 캐릭터 설정들이 영화랑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아버지의 그 박물관 학예사 그 설정이 그러니까 그 정착 생활을 하느냐 떠돌아다니느냐와 이제 맞물려서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엄마가 이제 영어 선생님을 한다든지 이제 어떤 수인이 방황을 한다든지 이런 캐릭터 설정에 대해서 좀 네, 여쭤보고 싶어요. 어머니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캐릭터나 이제 심리적인 거 부분이 약간 좀 자전적인 거에서 이제 모티브를 가지고 온 게 좀 있는데 실제 저희 어머니가 어떤 그 과외 이제 중고생 과외 같은 거를 하셨었고 과목 과외를 좀 하셨었고 이게 저한테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면 남아 있는 거는 약간 불안의 정서랑 좀 연관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계속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학습 그거 노동하시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그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뭐 같이 뭘 하고 뭐 공부를 한다든가 뭘 하고 이게 저한테는 약간 이 시간을 뺏긴다는 느낌? 어린 시절에 좀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어머니의 직업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이 된 거는 이 아이가 계속 이제 불안한 그 심리로 바라보길 원했고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아이랑 어느 정도 막 100% 이게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다양한 아이들과 관계를 두고 있다. 뭐 이런 배경으로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직업이 좀 조화롭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런 학습과 관련된 일을 하시고 아버지가 이제 학예사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되게 이제 보편의 이야기로 전해지기를 원했고 이들의 싸움이 막 어떤 이제 사회적인 그런 뭐 경제적인 맥락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적인 직업으로 좀 설정을 해놓고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배우님들한테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단정 짓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각각 해석의 영역이겠지만 과연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정적인 거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 정말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혹은 이혼을 하더라도 이들이 난관을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성장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마음인 것 같은데 이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그려보셨는지 좀 네, 의견을 질문을 드립니다. 그 이모션 배우님부터 다시. 일단 영화에서는 승원이라는 사람의 아빠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집에 찾아와서 애들이랑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그렇게 따로 별거인 상태로 아마 살아가는데 이제 제가 승원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정말 승원이라면 그냥 뭐 어쨌든 와이프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나 혼자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냥 별거인 상태에서 대신 이제 애들에게 좀 더 아빠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책임감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민이나 진호 같은 애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성장했을 때 다시 어떤 자신의 자녀들이나 그런 부모가 됐을 때 어떤 이런 게 어떤 상처가 그 나중에 되풀이 되지 않는 대물림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호가 마음을 열었을지 궁금한데요. 그 영화에서 보시면 이제 진호랑 수민이가 그 방 안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 중에서 이제 수민이가 방 하나를 쪼개서 써가지고 뭐 이렇게 따로 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진호는 거기서 이제 그래도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게 되게 진호로서는 가족이랑 되게 다 같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약간 그런 불화가 생겼어도 그래도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살고 싶어하는 바람이 많이 묻어놨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진호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불화를 이겨내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나중에 그 엄마 아빠한테 들켜가지고 잡혀와서 다시 막 얘기하다가 결국은 수민이랑 아빠랑 살고 그냥 오빠랑 엄마랑 살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수민이라면 어떤 생일 선물을 가장 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승아로서요, 아니면 수민이로서요? 수민으로서? 승아로서? 네. 두 개 다? 네네. 일단 수민이로서는 글쎄요. 근데 저는 일단 수민이가 딱히 가지고 싶은 게 없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갖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옷도 사고 싶고 BTS 굿즈도 사고 싶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진호라면 진호가 네. 저는 그 실제 아는 동생에게도 그런 그 조금이나마 이제 영화 속 진호에서는 이제 수민한테 잠깐 화가 나 있는 감정을, 그리고 또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하는 감정을 좀 표출해내는 그런 게 있는데요. 실제로 뭐 진호로서든 저로서든 저 최준호로서는 그래도 동생을 아끼니까 생일 선물로 그래도 수민이에게 BTS 굿즈를 사지 않았을까. 선물 이제 좀 좋아하는 거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아무리 싫어도 동생이 좋아하는 걸 주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좋아하는 걸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게 좋은데 가족의 어떤 대화가 좀 단절된 상태다 보니까 어떤 생일 선물이었을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코치를 이제 저 체중으로서 실제로는 굿즈를 사줄 것 같고 지냈으면 이제 조금 대화를 쓰려고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냥 선물은 딱히 잘 모르겠고요. 그냥 대화를 더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마음을 여는 거를 선물로. 그래서 승하 배우가 약간 좀 선물을 안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이렇게 실제 어떤 그 영화 속의 어떤 캐릭터들이랑 그 어떤 실제 모습이랑 되게 좀 다른 것 같아서 엄청 화기애애한 느낌이네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GV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이제 조금 저도 사실은 이런 질문 받을 때 되게 부담스러운데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작업이나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조금 예정돼 있는 게 있으신지 또 이 영화 이제 개봉 4일차니까 이제 앞으로 이 영화가 좀 어떻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는지 등등의 어떤 소감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소월 감독님부터 이렇게 돌아갈게요. 저는 소중한 주말 오후 시간에 와주셔서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면서 이제 뭐 수민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뭔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잘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다음 작품은 뭐 계획된 거는 이제 없는데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작품 뭐 쓰고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잘 뭐 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혼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서 천천히 기다리고 있고 지금은 그냥 제 가까운 인물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제 천천히 이제 조금씩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아무튼 영화가 아무튼 극장에 개봉돼서 좋고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소한 집단은 다 약간 고통을 가지고 있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가지고 있는 다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어떤 가족의 역사나 서늘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공감의 고리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야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뭐 무슨 얘기를 할지 이런저런 생각을 지금까지 거쳐왔었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영화의 시나리오는 어떤 감정, 그러니까 어릴 적에 겪었던 감정이나 어떤 캐릭터 같은 게 모티브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제가 겪은 게 아니라 어떻게 전에 들은 얘기가 저한테 감정을 확 줬을 때 그 부분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딱 진행이 될지는 그렇게 된 게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예, 저는 이제 개봉 4일차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이제 영화를 홍보해 주시고 열심히 또 배급을 해주고 계시는 배급사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신의 소파는 배급사가 있지만 출연한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관객 1만이 될 때까지 제 개인 계정 SNS 계정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할 계획이고요. 네. 공약이 있으신가요? 일반 공약이라고?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가진 인프라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좀 이렇게 좀 좋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또 되게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이 배우가 이번 영화를 통해서 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짜 개봉을 해서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그래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영화 속에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저 연기적인 부분에서 좀 되게 아쉬웠던 지금으로서 한번 봤을 땐 좀 아쉬웠던 장면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좋으셨다면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입소문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SNS를 안 해가지고 홍보를 못 하고요. 네, 이제 각자 많이 좋으셨다면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요즘은 하는 작품은 딱히 없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세요. 저도 오늘 제가 알기로는 문승환 배우가 이제 또 이번에 헐리우드에 진출할 수 있는 또 작품 기회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데뷔인가요 혹시? 데뷔인가요? 저기 미국에서 독립 장편 영화 대상이 됐다는 얘기였어요. 일단 여러분들만 알고 계셔주세요. 데뷔일 수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저도 그 스크린 통해서 만난 어떤 배우들을 실제로 만나니까 확실히 그 에너지가 되게 남다르다. 그리고 아까 이모준 배우님이 그 작품에 대해 되게 이제 애정을 보이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어떤 애정 있는 배우들과 이제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좋은 경험이고 또 그리고 관객들 분들께서도 좀 어떤 애정 어린 마음으로 영화를 사랑해주시고 또 알려주시면은 요새 어려운 시기에 좀 되게 흩어진 밤이 정말 그 배우님 말씀대로 일망까지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일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